병원이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을까요? 병원이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밝혀내겠습니다. 메디컬엑스의 환자 대표 조영기 씨. 네. 약 좋아하십니까? 약.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감기 걸려도 밥 먹는 스타일인데 저보다 좀 많은 연배들 이제 저희 집에 일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요즘 얘기하면 가사 도우미지. 근데 방 청소를 하다가 장롱 밑을 이렇게 총치를 이렇게 하다가 약이 쓱 나와요. 그 무슨 약인지 모르잖아. 근데 이게 뭐요? 이 정도로 뭔지는 모르는데 약은 좋은 거다. 그럼 좋은 거다. 그랬어요 어르신들이. 왜냐하면 지금은 의사를 흔히 만날 수 있지만요. 그분 세대 때는 의사 한 번 만나기가 병원 문턱 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소중하고 비싼 약이라는 생각이 드시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진짜 약을 좋아해요. 옛날에 한번 무의촌에 이제 진료를 간 적이 있는데 그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가만히 탁 앉아가지고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약 받으러 왔대. 뭐 아프지도 않아. 보니까 일단 위장약이랑 뭐 두통약이랑 관절약이랑 약도? 달라고.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 환자들도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해가지고 약 처방을 줘야 진료비를 내지. 네. 이렇게 상담만 하면 돈 낼 생각도 안 하고 저도 그냥 가시라 그래요. 네. 약을 줘야지만 진료가 된 걸로 돼 있어요. 저희가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병원들 뭐 치료 잘했나 뭐 조사 이런 거 하는 건데 조사에 따르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1년에 약국을 찾는 횟수가 얼마냐? 10.6회입니다. 그리고 약값으로 돈을 얼마나 쓸까요? 1년에 25만 원, 1인당. 4인 가족이면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약 복용 일수가요. 116일. 1년에 3분의 1은 네, 약을 먹는다. 자, 조 기자, 굉장히 놀랄 만한 통계인데요. 실제로는 더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약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걸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병원비 중에서 약값으로 그 지불하는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 가량 됩니다. 병원비를 쓰는 것 중에 약값을 많이 쓴다. 병원비 대비 약값 포함된 게 굉장히 많다. OECD보다 2배다. 대한민국 사람들 왜 이렇게 약에 열광하고 있을까요? 의사는 환자들이 달라니까 준다 그러고 환자들은 의사가 먹으라고 하니까 먹는다 그러고 서로 양쪽 의견이 팽팽합니다. 당당하게 진료받고 싶은 환자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에 맞설 의사들과의 한판 승부 의사소통입니다. 이번 주 주제 공개해 주십시오. 의사는 약을 먹지 않는다. 제가 주변에 의사분 아버지를 둔 친구들 대학교 다닐 때 동창들 중에 많았는데 정말 놀랄 만큼 약을 먹지 않습니다. 글쎄 의사가 약을 안 먹는다는 거는 잘못된 얘기 같은데 저는 뭐 약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아니, 두통이 있으면 두통약을 먹고 기침 나오면 기침 없애주고 증상을 경감시켜주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집에 갖가지 약이 다 있습니다. 소아과 의사는 자녀에게 감기약 절대 안 주고요. 또 그 고혈압 그 치료하는 의사는요. 고혈압 약을 부모에게 안 준대요. 이런 소문이 있잖아요. 그런 소문 완전히 잘못된 소문입니다. 정말 완전히. 아, 자녀들한테도 약 주고 저 있습니까? 고혈압 약 좀 먹고 시작할게요. 약 먹을 시간이 다 됐는데.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 당연하죠. 우리 아버님, 뭐 어머님도 다 드시고 있고 빠뜨리지 않고 제가 그냥 타서 갖다 드리는데 실제로 약을 잘 쓰지 않는 의사들이 있어요.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안 쓰는 의사도 있지만 꼭 필요할 때는 써야 해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게 좀 헷갈리는 게 그러면 나 두통이 지끈지끈하면 요거 하나 먹으면 딱 떨어지는데 요걸 안 먹고 버티는 게 나은가? 먹는 게 나은가? 이게 많은 지금 방송을 보면 시청자들이 헷갈려 하실 거고. 그건요. 그때 다르고요. 자기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건강하고 두통약 안 먹어도 견딜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더 좋지요. 그런데 아마 의사 선생님들이 약을 잘 안 먹는 이유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약 하나 쓰면요. 그 옆에 부작용이 이만큼 나오거든요. 약 부작용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면 간 수치도 올라간다, 근육도 녹는다 이러니까 의사가 너무 많이 하니까 무서운 거죠. 부작용보다는 이익이 많다면 그 이익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걸 가르쳐주는 게 저는 의사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이런 뭐 항생제라든가 이런 이제 오남용은 사실은 이제 많이 이제 교정도 되고 또 잘 상의를 해야 되는데
꼭 먹어야 되는 약이 있어요. 당뇨라든가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건 약을 써서 꼭 떨어뜨려야 되는데 아이 뭐 약물 부작용도 많고 뭐 이것저것 또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먹다가도 끊고 잘 안 먹으려 그러고 아니 어떻게 좀 안 먹고 좀 고쳐보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은 좀 더 문제거든요. 뭐 고혈압 환자 너무 흔하고요. 네. 50대 넘은 친구들, 이렇게 술 좋아하는 친구들, 좀 몸 좀 부한 친구들 고혈압이 많거든요. 근데 또 어떤 프로 보면 건강 프로 보니까 약 안 먹고 고쳤다. 네, 뭐 그런 것도 기왕이면 있죠. 약에 해악이 있으니까 안 먹고 고치면 좋은 거 아닌가? 특히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진단이 되고 나면 저절로 낫는 경우가 한 10%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좀 그냥 나을 수 있지 않을까는 조금 약 안 먹고 나을 수 있다는 건 도둑놈심보 아닌가. 네. 하지만 고혈압 약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고혈압 약에 대해서 논란이 있느냐 그런 분들의 이제 주장을 살펴보면 일단 고혈압 약을 처방하고 나서 1984년도 그리고 2004년도 20년 동안 그 질병의 추이를 지켜봤더니 네. 혈압 때문에 머리 혈관이 터지는 질환, 뇌출혈인데 네. 그건 절반으로 줄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혈압이 약해서 뇌혈관이 막히는 질환이 그게 2배 이상 또 늘었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죠. 아직 정밀하게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반대 측에서는 이런 주장이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 인구가요.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많다. 국민 5명 중에 1명, 20% 이상이 고혈압이라는 얘기인데 오늘 의사소통이 이 고혈압 주제입니다.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하나? 아니면 고혈압 약 지금 부작용 잠깐 얘기했는데요. 터지는 건 반으로 줄었는데 막히는 건 2배로 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해답을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약 30%가 고혈압 환자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소통 전에 함께 의견 나누실 부산대병원의 김진목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부산에서 여기까지. 의사는 약을 먹지 않는다. 오늘 주제인데 교수님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약을 거의 안 먹습니다. 아, 이유가 뭡니까? 저도 한때는 이제 약을 열심히 먹으라고 강조하던 의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 과거에는? 과거에는. 예. 그렇지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병이 있었는데 그게 그 약을 쓰면 좋아지고 또 약 효과가 떨어지면 또 재발되고 이런 경과를 한 10년 넘게 쭉 밟다가 그 자연의학으로 약을 전혀 쓰지 않고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약을 가능하면 안 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완전히 생각이 바뀌신 거네요. 예, 예. 네, 약을 먹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라는 걸 이제 몸소 예, 느끼셨던. 아까 오랜 기간 병을 앓았다 그랬죠. 그 병이 뭡니까? 그건 여기서 근선이라고 하는 그 고약한 근선. 피부병이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토피도 있었고 아토피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비형 간염 보균자였습니다. 여러 가지 있으셨군요. 예. 그럼 그 세 가지가 다 동시에 지금 다 나왔어요. 동시에. 몇 비- 달 만에. 예, 근데 비형간염 균 바이러스는 아직 있는데 활동성이 줄어든 거겠죠. 아니요, 항체가 생겼습니다. 항체가 생겼습니까? 이럴 때 박수 쳐주고. 네. 예. 자, 오늘의 주제는 고혈압입니다. 맞아요. 그러기 전에 네. 혈압 먼저 좀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아, 제 혈압. 네, 네. 느낌이 안 좋습니다. 144에 94. 144에 94. 내가 120에 144에 94. 네, 정상이 120에 80이 정상이고 네. 이제 130에 85 넘어가면 좀 높고 네. 우리가 이제 140에 90 넘어가면 이제 약을 쓰라. 140에 하는데 90. 네. 네. 근데 우리가 다만 혈압은 한 번 재서 진단하진 않아요. 2번 이상 최소한 안정되는 상태에서 재야 되고 그다음에 형님이 지금 고혈압이라고 제가 진단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 10에서 20%는 화이트 가운 증후군이라고 저 같은 의사만 보면 이렇게 혈압이 벌떡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게 쪼여지면 혈압이 훅 올라가는 거지. 내가 보기보다 소심해요. 내가 방송하면서 얼마나 떠오르는지 몰라. 그래서 뭐 제가 옆에만 가면 뭐 좀 뭐 부끄러워하고 그러시는 것 예, 같아요. 예. 교수님은 어떻게 지금 144에 94가 나왔는데 어떻게 지금 약을 먹어야 되겠죠? 이쪽은 어떻게 했습니까? 140에 90 이상이라고 바로 처방하지 않습니다.
약을 안 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생활습관 교정을 권유를 하고 식생활 그렇게 개선해라. 식생활 개선으로 안 될 때는 약을 할 수 없이 드려야 되지만 생활습관 교정부터 먼저 권유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취재를 하다가 이 고혈압 환자를 보시는 선생님을 만나봤어요. 자기도 이게 약으로 이렇게 어쨌든 조절하는 거지 이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것 같아서 영양 습관 이렇게 고쳐주고 그다음에 체육관 이렇게 해서 어떤 운동 해주고 싶고 그렇게 지도를 해주고 싶은데 현재 진료 시스템 3분 시스템에서는 가장 편한 게 고혈압 약이다. 반대로 말하면 네. 의사의 환경이 되게 열악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너무 고혈압 약을 쉽게 처방하는 것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40에 90이라는 기준을 도대체 누가 정한 겁니까? 우리 의료에는 이제 아주 이렇게 기준이 되는 기념비적인 연구들이 있어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전향적인 추적 관찰을 해가면서 하는 연구들인데 그 중에 이제 아주 기본적이고 논문도 많이 낸 연구가 이제 프라밍함 스터디라고 있어요. 이게 네. 그 보스턴의 서쪽에 있는 조그만 마을인데 그 마을 중에 한 5,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948년도부터 지금까지도 추적 관찰을 해오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도 1948년. 네, 1948년. 그 사람들을 이제 쭉 관찰을 하다 보니까 혈압이 140에 90이 넘어갔더니 심장 내혈관 질환이라든가 이런 동맥경화증이 많이 발병을 하더라. 이제 그런 것들이 이 140, 90이라는 하나의 이제 근거 자료가 됐고 그 외에도 이제 그런 유사한 물론 이 추적 관찰 기간은 좀 짧지만 많은 전향적 연구들이 나왔죠. 그런데 혈압이라는 게 이제 나이나 성별이나 뭐 체중에 따라서 또 감정 상태에 따라서 자꾸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수치를 결정해 놓고 고혈압이다.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혈압을 진단하는 고혈압이냐 아니냐를 기준점으로 잡는 이 수치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주장입니까? 예.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것인데 네. 그 원인은 방치한 채 혈압을 진단명으로 두고 고혈압을 치료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죠, 지금은.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혈압을 낮추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보면은 근본 그 원인 질환을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혈압이 올랐다는 것은 그 중요 장기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어지를 못하니까 혈압을 올려서라도 그 중요 장기에 피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내 몸이 채택한 자연 요법입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 상태는 병이 아니고 하나의 증상일 뿐이다. 증상일 뿐이에요.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는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를 교정하면은 혈압은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네. 그걸 혈압을 낮추려고 너무 노력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김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내가 혈압이 높아진 원인을 혈압이 높다고 그냥 고혈압이라고 그러지 말고 다른 무언가가 있는가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고혈압약을 먹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제 말이 그 말. 네. 그 2000년대 초반에는 160에 90 이상이면 약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60에 90이요. 예.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네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죠. 네. 140에 90 이상이면 약을 먹으라. 140에 예. 90이요. 그 기준이 떨어진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해마다 60만 명씩 새로운 고혈압 환자가 생기고 있고 지금 그 고혈압 천만 시대인데 네. 그중에 한 600만 명 가량의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혈압 수치가 좀 더 사실은 엄격하게 변하고 있는 건 맞아요. 130에 85도 좀 높은 편이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혈압은 한번 이제 살짝 이렇게 높다 그래도요 치료를 안 하면 이제 계속 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게 안 될 경우에 하나겠지만 그 전향적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좀 낮아지고 경향이다. 있다. 자, 조 기자. 무언가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임상 연구의 그 부도덕한 점이 사실은 의료계 내에서 미국과 영국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2006년도에 영국에서 발표가 됐었죠. 그것도 의사에 의해서 제기됐었는데 44개의 신약 임상시험을 살펴봤더니 스폰서,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관여하는 그 임상 결과에 관여하는 게 무려 32개나 됐습니다. 44개. 그러니까 이게 의심을 받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믿어왔는데 철석같이 그런 성경처럼 믿어왔던 그 고혈압의 수치가 이렇게 어떤 다른 쪽에 그런 자본의
그런 영향을 받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 예. 물론 지금 그런 과정들이 많이 교정되고 예. 지금 더 엄격해진 그 제도가 마련됐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 그래서 이 고혈압 진단 기준도 그런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1년 약값이 한 9조 원인데 거기다 1조 5천억을 씁니다. 고혈압 약에. 고혈압 와. 예, 예. 약이 이제 약이 뭐 수천 가지가 텐데 고혈압 한 가지만 1조 5천억이에요. 그렇게 종목 하나로 할 때는 1등이겠네요. 예, 1등입니다. 그리고 또 고혈압 환자가 1,000만 명, 5명 중 1명이 20세 이상 성인으로 치면 3명 중 1명꼴이죠. 네. 이렇게 고혈압 환자가 많은 사람에게 단순히 이제 혈압 조절을 약으로 한다라는 거는 심장내과 선생님들이, 수환기내과 선생님들이 이걸로는 좀 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 획기적인 네. 다른 무언가의 그런 치료 방침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럼요. 생각이 좀 들어요. 당연히 생활습관 개선 필요한데 제가 고혈압약 진단 기준에 제약회사의 입김이 들어가는 것 일부 인정합니다. 저도 그런 느낌은 들어요. 하나, 의사들이 약을 팔기 위해서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그 기준을 뭐 바꿨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쓱 스쳐가는 그림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지인들 몇 명 이렇게 봤을 때 뭐 이렇게 먹어요. 밥 먹고선. 네. 야, 뭘 먹냐? 아무렇지 않게 하나를 탁 고혈압약? 이건 뭐 잊어버리고 뭐 이제 밥 먹으면서 밥 먹는 거랑 똑같이 먹으라고 했지. 덜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는 친구들이 예. 지금 몇몇이 얼굴이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썩 유쾌하지는 않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낮아진 수치 때문이든 아니면 제약회사의 전략 때문이든 일단 고혈압 환자가 되면은 약을 평생 먹어야 됩니다. 평생. 지금 그게 오해가 조금 있으신데 고혈압 약을 한 번 먹으면 평생 먹는 약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지 많이 않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안전장치로도 그렇긴 먹는다. 하지만 이렇게. 평생 먹지는 않지만 거의 95%의 분들이 생활습관 교정이 안 돼서 평생 먹습니다. 우리가 예. 이제 네. 고혈압은 완전히 끊는다. 이런 경우 한 10% 보고 있어요. 네, 10%. 그러니까 한 90%는 사실은 용량은 줄여도 계속 이제 먹게 약을 되는 계속 경우가. 먹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약을 계속 먹으라는 말은 고혈압이 낫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이 고혈압 약은 일반적으로 뭐 3가지 기전이 있는데 뭐 혈액 양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혈관을 확장시킨다든지 심장이 이제 뛰는 걸 좀 박동력을 낮춘다든지 그런 기전으로 혈압만 낮추는 거죠. 사실은 혈압만 낮추는 거지 혈압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에 대한 그런 그 치료는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절대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저는 고혈압은 증상이 아니라 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어려운 말을 써요. 선생님 고혈압은 본태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본태성?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말은 당신의 체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그러면 다 원인이 있는 혈압인가요? 그렇지 않죠. 본태성, 나의 타고난 체질입니다. 나의 타고난 체질인 경우는 그 자체가 증상이 아니라 병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태성 고혈압도 그렇고 네. 유전적 그 고혈압도 그렇고 네. 젊었을 때는 혈압이 오르지 않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일정 나이가 되어야 혈압이 올라가는데 그것은 이제 유전이라기보다는 그 부모님과 한 가족이니까 이제 생활 습관이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섭취한다든지 뭐 지방을 많이 섭취한다든지 그런 생활 습관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점차 동맥경화증이 진행되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젊었을 때는 본태성 고혈압이든 유전성 고혈압이든 그 젊었을 때는 혈압이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여 박사님. 네. 그 고혈압 약이요. 단순히 혈압을 낮추는 그런 네. 효능을 기대한다면 그러면 고혈압 약을 쓸 필요가 먹고 없죠. 단순히 혈압만 낮추는 것만 목적이라면 혈압약을 쓸 필요가 없죠. 우리가 혈압약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10년, 20년 후에 합병증 때문입니다. 고혈압 때문에 눈이 멀까? 고혈압 때문에 콩팥지상에서 혈액 투석을 하게 될까? 고혈압 때문에 심장이 커져서 심장이 내 혈액을 짜주지 못해서 숨차서 심부전으로 죽을까? 이 합병증 때문에 치료를 하는 건데 우리가 국제질병분류표를 보면은요. 이 세상의 병이 한 12,00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치료가 되는 병은요. 몇 가지 감염성 질환, 예를 들면 폐결핵, 폐렴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관리가 되는 병이지 완치되는 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논쟁의 중심에 지금 시청자분들 그렇고 나도 속마음으로 굉장히 궁금한 거는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약 안 먹어도 되고 식이요법, 식생활 개선하면 된다는 것에 기왕이면 약 안 먹는 걸 선택하고 싶잖아요. 당연히 약을 안 먹고 싶죠. 그러면은
그 식생활 개선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을 하는 식생활 개선이 뭐 있는가? 비법을 여기 나오셨으니까 예, 예, 예. 그 약을 안 먹어도 예. 치료가 가능하다. 예. 그리고 약을 먹는다고 해서 결코 치료되지 않는 거라면 예, 혈압을 치료하는 것은 뭐 지금 잘 알려진 대로 소금 섭취를 줄이고 네.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비법을. 네. 이건 잘 아는 내용이니까 네, 소금을 예, 섭취하지 소금 말고 섭취를 줄이고 운동을 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네.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스트레스 관리. 그다음 이제 뭐 현미밥, 채소, 과일을 먹어라 이렇게 네. 돼 있죠. 네.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아, 동물성 식품이라 동물성 식품 어떤 겁니까? 동물성 그게 식품. 이제 고기, 생선, 계란, 우유죠.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예. 요것만 뭘 끊으면 먹고서- 됩니까? 그 평소- 채식하라는 예, 건강한 사람이야 드셔야죠. 네. 그렇지만 병을 진단받으면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끊으라는 말이에요. 약도 끊고. 약은 서서히 줄일 수 있습니다. 아, 약은 그리고, 먹으면서 동물성 식품을 식품을 끊으면 끊고 한 달 이내에 대부분 다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한 혈압이 달 이내에.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고혈압 약을 안 먹고 약을 끊고 고혈압을 치료한 사람. 네. 이게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고혈압 약을 안 먹고 그냥 치료한 거 맞죠? 예. 전 굉장히 오래 고혈압을 앓았어요. 약을 먹고. 고혈압 진단 받은 게 몇 년 되셨어요? 30대 좀 후반쯤 됐어요. 계속 약을 드셨겠네요, 그러면. 그럼요. 그때부터는 뭐 거의 20년 가까이 약을 먹었다고 봐야죠. 야, 약을 먹어야지만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네. 식생활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내 희생도 따라야 병도 고치더라고요. 자, 식이요법으로도 고혈압이 완전히 낫다고 좀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럼요. 제가 그렇게 났는데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일단 오늘 점심은 전부 다 야채네요. 이 정도에다가 이제 저는 김 정도 먹는데 아, 요 정도에다가. 이걸 생으로 먹습니까, 그냥? 예. 아, 그냥 생으로. 네. 현미를 어떻게 흰쌀하고 좀 섞겠죠, 아니요, 아무래도? 안 섞였어요. 아, 그냥 오로지 현미입니까, 이거는? 오로지 현미. 100%? 네. 근데 먹는 방법이 있어요. 네, 저 배워주시죠. 네. 먼저 이게 현미밥이잖아요. 네네. 현미를 먹고 네. 그냥 한 100번 정도 씹어야 돼요. 아, 이걸 먹고 100번을 씹어요. 이걸 놓고 40분에서 1시간을 먹어요. 그러나 하나를 다 먹고 다른 거를 먹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 이거 먹으면서 이거 먹고 이게 그게 아니고. 섞어 먹는 게 아니고 드시고 싶은 거 드셔보세요. 아, 밥을 다 한 다음에? 네. 네. 이렇게.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천천히 씹어서 물이 되도록. 저는 아직도 밥이 안 씹혔는데 이렇게 식사하니까 좀 어떠세요, 좀? 본인만이 알아요. 식단이 바뀌고 한 3일만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틀려져요. 정말 신비스럽고 요술 같아요. 몸의 변화가 금방 느껴져요. 네, 저는요,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생활 개선으로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참 신비롭고 요술 같다. 자, 남 박사님, 약을 안 먹고 이렇게 식생활 개선, 아까 동물성 식품 다 안 먹고 이렇게 고쳤다는 얘기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생활 습관 교정을 이제 통해 가지고 쭉 지속은 해야 되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사실은 이제 상당 기간이 좀 더 필요한 거거든요. 체중 감량도 뭐 갑자기 뭐 한두 달 만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이 높았었던 혈압 환자들은 꼭 혈압약을 계속 복용하셔야 돼요. 혈압약을 먹으면서 서서히 줄여 나가면서 아, 내가 이걸로 해가지고 끊을 수 있게 됐는가 이런 것도 꼭 주치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고혈압을 병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고혈압이 올 수밖에 없었던 동맥경화증 그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을 기준으로 본다면 고혈압 약을 씀으로 인해서 그 기존 질환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겁니다. 만약 선생님이 어떤 분을 혈압약을 쓰지 않고 기다리다가 그분한테 뇌출혈이 오면 선생님이 책임지실 수 있나요? 그 약을 안 드시고 생활습관 교정도 하지 않는 것은 뭐 눈 감고 운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원래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신경외과 의사니까 뇌출혈 환자, 뇌경색 환자를 뭐 무수히 많이 봐왔는데 대부분은 약을 충분히 잘 드시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오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약을 먹고도 뇌출혈, 뇌경색이 오면 책임지실 겁니까? 저 책임질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말 하면 굉장히 위험하지만 저는 선생님 그 말씀에는 정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고혈압 약은 먹지 않더라도 고지혈증 약은 꼭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동맥경화증이 고혈압, 혈압을 올리는 주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맥경화증이 온 근본 원인은 뭐 식습관이 나빴다든지 스트레스 받고 흡연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을 교정을 하면은 자연적으로 동맥경화는 치료가 되는데 동물성 식품만 딱 끊으면 보통은 일주일 내로 혈압약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 그거는 일주일 내로 한 달 내로 저는 그런 거 정말 선생님 너무 죄송한데 저는 정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시면은요 지금 이 1천만이나 되는 고혈압 환자분들이 이 방송을 본 다음에 저는 다 끊을까 봐 너무 두려워요. 저도 과거에는 환자들께 약을 잘 챙겨 먹으라고 늘 강조를 했는데 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씁니다. 고혈압 치료의 목적은. 네. 그런데 이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그 확률이 그 생활습관 교정했을 때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거죠. 고혈압약은 혈압만 떨어뜨리지만 생활습관 교정은 혈압뿐만이 아니고 혈당도 콜레스테롤도 모두 떨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 제 친구들 중에 이제 고혈압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약을 이렇게 먹잖아요. 야, 인마 먹지 마. 그 성욕 감퇴된다고 그러더라. 아, 그래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거 사실입니까? 그거를 걱정하는 친구들 꽤 있어요. 그렇죠. 그 고혈압약 중에 이뇨제나 뭐 알파 차단제 그런 것은 그 중요 부위의 혈액 공급을 감소시키죠. 확실히 성욕이 감퇴된다. 발기가 부전. 부전됩니다. 그거는 맞아요. 혈액량이 이제 적게 가고 혈압이 높다가 갑자기 떨어지면 발기부전이 올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 그런 거고, 그건 이제 우리가 약을 좀 조정해가지고 적당한 혈압을 이제 유지시키면 괜찮고, 그 다음에 또 좀 문제 되면은 또 약 있어요. 네, 오시면 대체할 약이 있다. 거기까지 그다음에 걱정하지 말아라. 그 고혈압약 먹고 어떻습니까? 그러네. 드시고 계시니까. 직접 임상 실험 중이잖아요. 그럼요. 이 약 먹고 글쎄 늦둥이를 하나 더 낳을까 저는. 지금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네, 전혀 이상이 없어요. 예. 아직도 고혈압약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하지 못한 우리 시청자들 많으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의사인 나 고혈압약을 먹겠다, 안 먹겠다. 자, 어느 분부터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뭐 물론 먹고 있고 그다음에 아, 여긴 벌써 먹고 있네요. 그리고 안경 쓰셨잖아요. 예. 눈 나쁘면 안경 써야 되듯이 네. 높은 혈압은 약으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저는 어떤 사람보다도 영양제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꼭 필요한 건 고혈압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고혈압 만약 약을 먹을 정도로 혈압이 높다면 먹겠습니다. 하지만 그 약만으로 제 고혈압을 쉽게 치료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전반적인 나의 생활, 태도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그게 바꾸려고 좀 중요한 어려운 것 같아요. 길도 함께 선택하겠습니다. 선생님. 혈압약도 먹지 않고 생활습관도 교정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무모한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신경외과에 조만간 실려 올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절대로 안 되고 혈압약을 드셔야 된다는 거죠. 드셔야 되죠. 오히려 드셔야 되는데 뭔가 내가 혈압이 나을 방법이 없을까라고 찾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과연 평생 이렇게 약을 먹어야 되느냐. 그런 분들은 아니다. 혈압약 안 드셔도 된다. 생활 습관만 교정하면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런 정보를 오늘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지. 혈압약 끊고 뭐 자기 마음대로 뭐 담배 피우고 술 마시라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의사소통에서는요, 의사는 약을 먹지 않는다 했는데 확실한 건 의사들은 약을 적게 먹는다. 네, 그리고 고혈압 약을 주제로 찬반 공론을 펼쳐봤는데 네, 고혈압 약과 함께 반드시 식생활 개선. 네, 이런 거 식생활 개선 안 하실 분들은 고혈압 약 드셔야 되죠. 네, 그것도 정리가 됐습니다. 자, 메디컬 X에서는 늘 발전하고 변화를 거듭하는 의학계의 새로운 해답을 찾아서 계속 나서겠습니다. 자, 2부 순서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